기말 수정분계 사항에 대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12월 31일 기말 상품 재고액이 1,500만 원인 경우 관련 데이터를 조회해서 매출원가에 대한 대체 전표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품을 팔았을 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만 기록을 했고 지금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는 하지 않았죠. 자, 그럼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는 일반적으로 기말 시점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시산표를 조회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시산표를 한번 조회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학계장의 시산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상품의 잔액이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시면요. 상품의 잔액이 2,760만 원이 있죠. 그죠? 2,76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 2,760만 원인데 기말해 보니까 1,500이 남았더래요. 그러면 1,500만 원을 빼게 되면 남은 것 빼고 팔려나간 금액이 1,260만 원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을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금액을 차감해서 나머지를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시산표상의 이 상품의 금액을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 전년도에 2월된 기초 상품이 125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전기 2월된 1250만 원은 우리가 여기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이 상품의 금액, 이 금액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년도에 2월된 기초 상품이 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초 상품이 1250만 원이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게 760, 750에서 1510만 원을 매입한 거죠.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 1250만 원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1510만 원 하게 되면 2760만 원이 판매 가능한 상품이었던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 금액이었는데 기말에 지금 남아있는 상품 재고가 1,500이에요. 그쵸? 그러면 1260만 원이 올해 한 해 동안 팔려 나간 거죠. 자, 그 팔려 나간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죠?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발생. 대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네. 자,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프로그램 기능상 전표 입력할 때 우리 3번의 차변, 4번의 대변 그렇게 안 하고 5번의 결차, 6번의 결대로 반드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건 프로그램 기능이니까 꼭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결차, 결대로 입력하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만 5번 결차, 6번 결대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5번의 결차, 6번의 결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프로그램 기능이에요. 어떤 뭐 논리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기능이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의 발생 1260, 대변의 상품 자산의 감소 1260 이렇게 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그럼 이 분계를 하기 전에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12월 달로 지금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가 아예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인데 이 두 금액을 합친 게 2,760인데 이게 기말에 다 남아있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5번을 눌러주시면 결차라고 떠요. 여기 밑에 보시면 5번은 결산 차변, 6번은 결산 대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는 반드시 5번 결차로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의 발생. 자, 요 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1260만 원이었죠? 자, 그리고 대변에 6번 결대해서 상품이 올해 한 해 동안 팔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상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 분계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 손익계 한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 한서 열어서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시면요.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매출 원가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우리가 기말에 1,500이 남았다라고 가정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뺀 게 상품 매출 원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거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도 한번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도 바뀌어 있겠죠, 당연히.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상품이 2,760에서 1,260만 원이 줄었죠. 그래서 남아 있는 잔액은 1,500. 밑에 내려보시면 매출, 상품 매출 수익 바로 밑에 매출 원가에 상품 매출 원가가 1,26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요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T 계정이 나오고 또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결차 결대로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이렇게 결차 결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7번입니다.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은 종업원이 근로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거니까 현금으로 퇴직금을 줬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결산할 때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서 우리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오타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대요. 그래서 요 120만 원에 대해서 12월 31일자에 퇴직금 줄 걸 대비해서 결산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이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3번 차변 눌러주시고 결차결대는 상품 매출 원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으신가요? 120만 원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으시죠? 교재 197쪽 보시면 됩니다. 12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 조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조회를 눌러보시면 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선은 여기 비유동부채 쪽에 보면 비유동부채 쪽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반영이 됐고요. 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시면 또 퇴직급여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퇴직급여 비용이 반영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퇴직급여에 대한 분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12월 31일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80만 원이랍니다. 분계를 해봐라. 자, 우리가 차량 운반구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감가상각비가 8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분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차변의 감가상각비. 자, 우리가 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가치가 감소돼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감가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비용의 발생. 자, 금액은 8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의 주의사항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분계하실 때 자, 이게 건물에 대한 건지 기계에 대한 건지 차량에 대한 건지 비품에 대한 건지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이다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으니까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코드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자, 시산표를 한번 들어가서 조회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80만 원이 더 커지겠죠. 그쵸?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도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반영이 되겠죠. 그럼 그게 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도 반영이 될 거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 유형자산 안에 차량 운반구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커졌죠.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자, 80만 원이 커져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또, 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가상각비 여기 있죠? 8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도 한번 조회해 보시면, 자, 12월 달로 조회해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적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손익계산서도 한번 조회해 보시면, 자, 12월 달로 조회해 보시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감가상각비가 8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 입력된 거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 데이터를 조회해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분계를 하는데 채권 잔액의 1%를 설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 상에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우리 매출채권이라고 하면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이긴 한데, 그쵸?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 있죠? 5,87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 1%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5,870만 원의 1%를 곱해 보시면 58만 7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충당금 잔액이 기존에 24만 원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24만 원을 빼게 되면 34만 7천 원을 더 추가적으로 보충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그 교재에 보시면 여기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상 매출금이라고 좀 이렇게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지금 여기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를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했다. 그러면 시산표상의 외상 매출금 잔액 5,870만 원인데, 그쵸? 여기에 1%를 곱하고 그러면 58만 7천 원이 되겠죠. 그런데 자, 충당금 잔액이 24만 원이 기존에 있어요. 그러면 요걸 빼고 나머지 차액 34만 7천 원만 추가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걸 보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34만 7천 원, 34만 7천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34만 7천 원으로 해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걸 해봐라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2월 31일자에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비용의 발생 이해되시죠, 여러분? 대손상각비 비용의 발생. 자, 이 금액이 34만 7천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자, 주의사항은 대손충당금이라고 분계를 하실 때, 대손충당금이라고 분계하실 때, 이게 바드러움에 대한 건지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건지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기 또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문제에서 가정을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09번에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충당금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문제에서 바드러움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했었다면 그렇죠. 111번에 바드러움과 관련된 충당금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관련된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외상 매출금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시산표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학계장 시산표를 조회해 보시면 외상매출금 잔액 5,870만 원에 곱하기 1%한 58만 7천 원이 최종적으로 잔액이 남게 되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24만 원이 있었고 34만 7천 원을 추가로 보충했으니까 58만 7천 원이 대손충당금이 잔액이 보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대손상각비가 34만 7천 원이 비용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이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재무상태표를 12월 말일자로 조회해 보시면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1% 대손충당금이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5,870에서 58만 7천 원을 빼게 되면 5,811만 3천 원이 회수 가능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 보시면 12월 달로 조회해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대손상각비가 반영이 됐겠죠. 여기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대손상각비 비용이 34만 7천 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기말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기말 수정 분계들을 하나하나씩 입력하고 어떻게 반영돼서 보여지는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2월 31일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내요. 법인 기업은 법인세를 냅니다. 우리 전산 회계 2급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득세로 여러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비용이 35만 8,060원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변의 소득세 비용 35만 8,060원, 대변에 아직 납부 안 했죠. 이건 이제 내년도 5월 달에 납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 납부 안 했으니까 미지급 세금 35만 8,060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소득세 비용, 대변의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이 해당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차변의 소득세 비용, 자, 소득세 비용, 자, 금액이 얼마였죠, 여러분? 자, 교재 보시면은 교재 198쪽에 있습니다. 35만 8,060원. 35만 8,060원이다. 자, 그리고 대변에 자, 아직 납부 안 했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35만 8,060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198쪽에 맨 밑에 하단에 있는 그림 보고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다 완료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산표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했어요. 자, 다 했고, 자, 그러면 학계장 시산표로 들어가 보시면, 자, 12월 31일자에 이제 소득세 비용이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소득세 비용이 35만 8,060원이 들어갔고요. 또 유동부채 쪽에 미지급 세금 35만 8,060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도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자,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시면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면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거기서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도 만들어졌고요. 재무상태표도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자, 재무상태표에도 우리 당좌자산의 현금, 보통예금, 단기 매매증권,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충당금도 설정했고 또 미수수익도 잡혔고요. 상품, 소모품, 유형자산, 그죠? 그리고 무형자산 쭉 해서 집계가 되어 있고 유동부채 쪽에 우리 소득세에 대한 미지급 세금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반영이 됐고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도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낼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실무할 때 이제 마감을 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